자, 34회. 자, 밝은 에너지로. 자, 숨결이 바람될 때. 아니다. 폴 칼라니티 맞지? 맞습니다. 이 책 읽어보니까 어땠어? 한 사람의 생애를 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짧은 생애를 적은 책인데 되게 읽히는 건 되게 잘 쉽게 읽혔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대로 이 사람의 작가의 입장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울컥하거나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죽음을 다루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뭐랄까 생각이 깊이 있게 들어가진 나는 이게 생각이 깊이 있게 확장되지는 못했거든. 그냥 약간 그냥 어떤 약간 감성적인 그런 책으로서 더 많이 읽혔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 책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음, 니랑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죠? 부분이냐면 어, 그 중간에 이제 본인을 이 폴이 스스로를 음,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더라? 자,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무엇을 성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아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잘 안 난다. 그래? 본인 이게 스스로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로 진학하기 그 직전에 이제 시기에 본인 스스로를 발음이 안 돼. 본인 스스로를 아, 설명할 때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보다 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 음, 근데 이제 몰라, 영석이 너가 뭔가를 성취하려는 사람인지 이해하려는 사람인지 내가 그거를 타입을 구분하지는 못하겠지만 음, 어떤 삶의 의미 혹은 뭔가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난 책을 읽었었거든. 근데 그거랑 그치, 더불어 한 가지 더 비슷한 점이 뭐였냐면 응, 이제 우리가 이전 책이 아몬드였잖아. 그렇지, 아몬드에서 네가 했던 얘기가 응, 그 우리가 아몬드의 주인공 이름 뭐였지? 윤재, 윤재. 어, 서윤재였나? 선윤재, 선윤재. 선윤재의 입장을 미루어 짐작해 볼 뿐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직접 겪은 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런 얘기를 맞아, 했어. 음, 근데 이제 나는 그걸 우리가 겪을 필요는 없다. 안 음, 겪을 수 있으면 안 겪는 게 더 인생에서 좋은 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음, 그걸 내가 이 작가 폴에게 약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찾잖아. 맞아, 근데 결국 의사에 갈 때까지 얘의 논리는 뭐였냐면 책으로 배운 지식은 결국 모르는 게 아니냐. 음, 본인에게는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로 갔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단 말이야. 음, 음, 그걸 보니까 약간 네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 맞아. 나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영문학을 전공했었나? 영문학 영문학, 그다음에 석사까지 인간생물학, 거의 다 복수 하다가 전공. 나중에 이제 약간은 이거는 뭐랄까 약간 철학적인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한다면 어,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실제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삶, 생물학적인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기 위해서 신경외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게 됐는데, 나도 이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때 고민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사람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제 이 사람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이 그때 내가 조금 들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눈앞에 보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어떤 그런 의식적인 삶의 삶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정말 사람이 죽고 사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생물학적인 삶과 죽음까지 통틀어서 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매력이 나한테는 매력이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 길로 접어들었고, 근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런 어떤 이 사람이 그 의사를 선택하게 된 목적과 동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굉장히 궁금했거든. 어떻게 마지막에 그런 어떤 의미를 찾았고 결론을 낼까. 근데 나는 찾지를 못했어. 끝까지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죽어간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모습만 보여줬지,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자 했던 것은 나는 이 책을 통해서는 찾지를 못했거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책과는 약간 별개인데,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의 개념으로 화두를 던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클루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내가 지금 화면이 꺼진 것 같아가지고. 맞아. 참 말썽이네. 이게 조립식 데스크탑은 잘 안 사야겠다. 완성품이 아니라 조립을 했구나. 됐다. 오케이, anyway,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는 뭐 약간 옆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형태의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네가 스스로 만족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개념인 거지. 맞아. 근데 예를 들면 인생을 통틀었을 때, 뭐 네가 선택한 건축이라는 길보다 네가 지금 인생 전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른 거에 있다면, 예를 들어 이 폴은 삶과 죽음이다, 좀 더 근원적인 것이다면, 네가 네 인생에서 중요하게 가치로 두는 것이 건축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면은, 지금 네가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해를 추구하고 싶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치. 그게 심화되면서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 너한테 있다면, 그게 여기서 하나의 클루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냥 내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해서 그 결과물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폴 같이 계속,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학문적인 것을 혹은 뭔가 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해하고 배우고 그 저변을 머릿속에서 넓혀가는 과정에 더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몰라, 난 네가 어떤 타입인지, 네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아.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한 성향, 비슷하게 추구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음, 네가 진짜 건축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음, 네가 건축에 대해서 싹 공부를 하고 어느 순간 깊이가 일정 부분에 이르러서 네가 현장에 나가야겠다라고 딱 느끼는 순간 뭔가 네 스스로 카타르시스가 확 느껴졌을 것 같거든. 음, 어, 그렇지. 어. 맞아. 예를 그냥 가정이 전제가 음, 너라는 그렇지. 사람이 이 폴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고 음.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만약에 사람이라면 내가 음, 맞아, 저희 그럴 것 같아. 내가 상상을 해본다면, 음, 내가 만약에 폴과 같은 커리어라든지 그런 인생을 걸었다면 굉장히 만족을 할 것 같아. 폴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의사 그렇지. 생활을 하고 어, 이렇게 나아갔듯이 나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내가 가진 역량의 100% 200%를 발휘하고 또 그거에 대한 성취감 느끼고 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또 그 만족.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음, 첫 번째는 네 가치가 건축이라는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 있지 않아서인지 음, 아니면 두 번째는 사회에서 의사나 이런 전문직에 주는 가치보다 건축가에게 주는 가치가 낮아서인지 음, 그건 잘 모르겠어. 음, 복합적인 건가? 나는 복합적이라고 봐. 음, 그러니까 나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음, 어, 오로지 내가 궁금해하고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라도 내가 그거를 추구하고 파고들고 성취함으로써 얻는 그런 기쁨이 음, 그걸로 만족을 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 음,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그런 면에서는 나한테는 어쩌면 굉장히 어, 이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왜냐면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어떤 그런 음, 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다른 직업보다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많이 있잖아. 뭐, 법률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뭐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법률가랑 의사랑 비교했을 때 둘 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거기서 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의사인 것 같거든. 음,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음, 너에 대해서 약간 오버랩이 됐던 오케이. 부분이다. 음, 음, 그리고 또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음, 네가 폴이라면 음, 아니다. 네가 폴이라면은 너무 좀 음, 뻔한 얘기고 그치. 음, 네 상황에서 이런 힘든 상황이 딱 닥친다. 음. 그러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항상 그 질문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음,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음, 딱 그런 질문만 받는데도 음, 막막하거든. 그치. 그리고 뭘 당장 해야 되고 음, 막 그런 어떤 그런 막막한 그냥 막막한 감정이 먼저 와. 근데 음, 이것이 진짜로 실제로 닥치게 되면 얼마나 더 막막할까? 이게 상상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책에서도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이 폴이라는 작가도 이 책을 통해서 뭐 거창한 것을 얘기하고 어떤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삶과 함께하고 언제든지 나에게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그 정도만 해도 자기는 원하는 말을 얘기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음, 사실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건 있어. 내가 뭔가 이 친구는 의사로서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 정도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이제 창창하게 이제 벌어질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기회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이 굉장히 큰데 나는 그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성취, 앞으로의 그런 성취, 더 많은 걸 내가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데, 지금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그것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속상함, 섭섭함은 없어. 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없을 것 같아. 어, 단지, 단지,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즐기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특히나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그런 감정적으로 깊은 뭔가 그런 끈끈하고 뭔가 절실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음, 그리고 남겨두고 가야 된다는 아쉬움, 그런 게 엄청 클 것 같거든.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친구처럼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마무리하진 않을 것 같고 바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6개월이다 그러면 바로 그만두고 일은 그만두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뭔가 더 애틋한 그런 감정을 서로 느끼고 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더 보낼 것 같아. 그리고 필요하면은 어떤 뭐 책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편지 같은 것들을 좀 남기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것 같아. 반대로 너는 어때? 나도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계속하진 않겠지.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가정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 책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돼 있고 그 시기의 문제다라는 것인데 이거랑 비슷한 스토리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그것도 똑같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연설한 거에 있어.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어떤 내용으로? 좀 유명한 연설이라서 거기에 연설 내용 중에 네 번째로 얘기한 꼭지가 바로 죽음에 관한 거야.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 스티브 잡스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는 죽음은 가장 가장 뛰어난 인생에 있어서 발명품이다. 인간에 있어서 삶을 유한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치. 그러면서 자기도 췌장암을 걸렸고 죽을 뻔하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거의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랜디 포시인가 그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그 유명한 사람이 읽진 않았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췌장암 선고를 받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를 한 이유 자체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에게 남겨줄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또 거기에 녹여낸 걸로 기억하거든.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확실히 여기서도 자기 딸 KD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달라지잖아. 맞아. 자식이 생기고 하면서 확실히 한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 아버지가 되면서. 근데 그 전에 내 삶을 봤을 때는
당장 내일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오늘 하는 일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yes나 no로 대답한다면 no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여러 번 반복된다면 인생의 노선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게 스티브 잡스 연설의 또 하나거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폴이라는 사람은 정말 밀도 높은 삶을 산 거지. 맞아. 죽음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을 계속 하잖아. 레지던트 맞아. 7년차 길을 가잖아. 그런 거 보면 지금 당장 우리도 책이 주려는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데 이제 사람마다 어디에 이제 가치를 두냐의 문제인데 직장을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떤 직업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거가 그런 어떤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강렬하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직업으로서의 일을 반드시 찾고 싶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지금처럼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죽음의 직면에서도 계속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뭐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만큼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가치가 내 삶에서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나는 조금 너무 우리의 안일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지. 왜냐면 꼭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 때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어. 근데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나에게 스스로 꼭 그 시절에 나는 꼭 뭔가를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에게 합리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글쎄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굉장히 약할 것 같거든. 오케이. 요거는 뭐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하시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나도 답은 못 냈지만 이 책에서 이 작가가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말 막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저렇게 살아서 뭐 할까, 식물인간처럼 살아서 뭐 할까 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어떤 치료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거든. 저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본인에게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각자에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만큼 나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 너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
질문이 뭐라고 다시?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든 뭐 어떤 상태에서든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어. 어떤 가정,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어떤 생각이 있을까? 식물인간? 그래.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정신은 살아 있어.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너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래서 이 삶을 종료할 수 있는 이 스위치만 누르면 이 사람에게 약이 들어가서 삶이 종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양이 공급돼서 너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너는 여기서 약간만 질문을 음, 그냥 내 입장에서 대답을 하려면 그건 너무 가정이기 때문에 대답을 한다 해도 너무 가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만큼 뭐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그냥 퀘스천을 던져보면 쉽게 여기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뭔가를 즐겁게 하거나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근데 지금 이거는 내가 혼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혼자로서 오롯이 생기는 거고.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족이 생기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 사람과 하는 소소한 대화라던가 그 사람과 먹는 식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소중한 거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그럼 그 가치의 저울이 글로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의 삶을 이렇게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의미가 글로 기우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아까 네가 당장 내일 뭐 우리가 죽더라도 굳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뭐 회사를 그만두고 말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얘기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반신물구가 되고 식물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이 똑바로 있는 상황인데 내 가족을 계속 보고 싶어. 그치. 내 가족의 얘기를 듣고 싶어. 그치. 그러면은 뭐 삶을 연장하고 싶겠지만 또 반면으로 내가 연장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롯이 나의 삶만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던 시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가치의 밸류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치, 맞아. 네 말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참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그냥 단순히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는 살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굉장히 엄청 불행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고, 어떤 뭔가라도 이런 삶의 의미가 있어야, 그런 게 삶에 있어야 살아가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건 또 사람의 종류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 누구든 다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살아가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 있잖아.
나는 진짜 오랫동안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어떤 삶의 자신만의 삶의 의미, 자신만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사소한 거라도 그거 지금 뭐 그렇겠지. 당장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족이나 음. 어떤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즐기는 거나 세상이 변해가는 거를 그냥 단순히 지켜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성과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을 끝까지 그런 거를 계속 그런 쾌락을 느끼고 싶어서 살아간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뭔가라도 있기 때문에 삶의 의지가 생기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없으면 내 멋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삶이 아니라 100살까지라고 하면 끝까지 다 못 사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있는 거야. 생각하면은 지금 어, 이 사회 자체가, 어,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법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게 생겼잖아. 문명이 음, 생기고 음, 의료 기술도 있지만 네 말대로 그런 안정적인 것을 표준화시키는, 음, 그러니까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지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음, 음, 우리의 생명 연장에 기여를 하고 있겠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솔직하게 그냥 딱 깨놓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너가 더 살아갈 만큼,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너의 와이프잖아. 그렇지. 미안한데 응. 그래서 내가 삶의 의미라든지 삶의 가치 이런 걸 계속 찾는 것 같아. 그게 왜? 없으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당장 내일 죽어도 뭐 아무 뭐 이상 없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울증일 수도 있는데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 근데 그렇기 지금은 때문에 너한테는 의미가 있는 게 와이프잖아. 와이프가 그렇지. 너에게 삶의 의미를 주잖아. 그렇지. 어. 와이프, 가족들이 삶의 의미를 주지. 음. 내가 하고 있는 다른 기타 여러 가지보다 음. 뭐 그 다음 뭐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후순위는 뭐 일이고 뭐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면 그러니까 가족은 변하는 게 없잖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 와이프는 변하지 않아.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항상 나를 봐주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 어떤 그런 변화밖에 없고 차이밖에 없거든. 그걸로 인해서 그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소중함을 몰랐을 때는 나의 삶의 어떤 그런 어떤 원동력이라든지 계속 살아가야 되는 어떤 희망 뭐 그런 걸 다 놓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 걸 발견하는 순간 느끼게 되는 순간 찾게 되는 순간 삶에 대한 더 강력한 어떤 의지 동기가 생기는 것 같거든. 근데 그거는 너의 인생의 케이스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너도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음,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좋은 와이프가 있고 좋은 부모님이 있고 아니면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너의 가치관이 변한 걸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렇지 않은 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와이프와 그렇지. 산다면은 인생은 점점 암울하겠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가치가 있겠지. 살아가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삶에 다른 가치가 있겠지, 의미가. 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계속 진짜 삶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거든 어떤 삶에 자신만의 의미, 가치가 있다는 거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미가 있다는 거. 그게 없는 사람도 난 있고, 그걸 계속 아, 그래?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결국 못 찾는 사람도 있고. 맞아, 맞아. 나는 그럴 것 같아. 다양한 맞아, 사람들이 맞아. 있는 것 다양한 같거든. 인상 있어. 근데 계속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치, 찾는 사람이 있지. 하지만, 나는 나는 찾아야 단순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 찾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무슨 거거든. 말인지 알겠어. 응, 응, 그러니까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게 더 행복한 음. 삶으로 향한 방향이기 때문에 맞아, 라는 맞아. 거잖아. 아, 아.
근데 그건 약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예를 들어 음. 그거를 찾아야지만 아는 사람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면 되잖아. 그렇지. 하고 있는 생각하면 되지. 사람마다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그거를 찾는 게 본인에게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되게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열심히 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살고 싶어. 당장 그냥 내일 죽고 싶은 사람들은 나에게 지금 뭐 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의미가 없으니까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뭐 10년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고, 그래도 오랫동안 살고 싶고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뭐 그런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런 삶의 가치 의미라고 하면은 너무 좀 거창하면은 쉽게 그냥 좋아하는 거, 야, 근데 반대로 나는 그런 게 그걸 그게 사람인 것 같아서. 나는 그걸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 왜냐면은 응. 그거를 안 찾는 사람은, 응. 그러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을 찾는 사람은 그 의미에 대한 부재의 공허함을 안다는 거잖아. 응. 근데 그걸 안 찾는 사람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는 거잖아. 안 찾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배고픈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픈 거잖아. 음. 근데 뭘 먹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배가 안 고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의미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지.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의미가 단순히 어떤 이런 약간 그 형이 상학적이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어. 난 거기에 의미가 있어. 삶의 의미가. 어, 그런 사람들은 그게 자신의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 이코르 삶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런 게 다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나 운동이 너무 좋아. 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사는 거야. 가족과의 사이도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안 좋은데 나는 운동은 너무 재밌어. 뭐 이런 거라든지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런 사람은 그게 자신의 삶의 의미, 가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의미의 동물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먹고 그다음에 자고 그런 걸로 삶을 유지하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네가 어. 얘기하길래 거기에 내가 반론을 어. 내는 게, 어. 그렇게 의미를 찾는 사람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는 거지. 왜냐면 그 의미가 사라지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혹은 그 의미를 채우지 못하면은, 오케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근데 어느 그런 사람은 이미 지금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너가 말한 그런 분류의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삶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음. 약간 비슷한 얘기를 약간 계속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네 말을 잘 이해했는지 물어볼게. 그러니까 운동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인생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라는 걸 네가 얘기하는 건가, 나한테 지금?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없다면 그런 걸 찾아야 된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것도 안 되면, 찾을 어떤 노력도 안 되면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동물인 거야. 단순히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동물처럼 오늘 하루 일어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난 그런 어떻게 생각해?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오히려 나는 우울증이 오거나 죽음의 기로에 다다를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은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추구하는 사람? 왜냐면은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페르소나는 아니다. 뭐 나르시즘,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감정이 소비되는 혹은 감정이 향하는 타겟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그게 어느 방향으로든지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내 생각과 네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삶의 의미를 갖기도 하고 뭔가를 성취하기 그치.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해. 그렇지.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를 이렇게 반증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했으니까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거야. 혹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은 의미를 가지는 거야 라는 해석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 감정이라던가 어떤 내 이런 욕구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될 방향을 그쪽으로 자기가 틀어버리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불구가 돼서 운동을 못하거나 어느 순간 아니면 계속 내가 의미를 찾다가 의미를 찾지 못한다던가, 뭐 좋은 의미를 찾으면 좋지. 근데 계속 실패를 한다던가 이러면 의미가 충족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의미를 그렇게 계속 추구하거나 찾던 사람들은 오히려 우울증이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지. 오히려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일하는 게 땡이야. 그게 삶의 의미인 거지, 그 사람은. 그게 또 그 사람의 삶의 의미다? 편안함.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나의 삶의 의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얘기하는 의미가 없는 건 뭔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의미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 죽는 거지. 그치. 의미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렇게 그렇지. 따지면. 맞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그럼 이제 둘이 이해가 됐네. 오케이. 그러면은 쉽네. 네가 계속 살아갈 만큼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 누구에게나 의미는 있는 거네.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 삶의 의미라는 것도 바뀌는 것 같아. 맞아. 그 시대와 자기의 경험과 맞아. 나이와. 근데 영대 그런 건 참 있다. 이거 책에서도 그렇지만 처음에 스타트가 이 둘 사이가 이 폴 칼라니티라는 친구와 그 당시에 와이프 루시라고 해야 되나? 루시의 사이가 안 좋은 그치. 걸로 시작을 하잖아, 그치? 사이가 조금 멀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병을 알게 되면서 서로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이제 이 병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변을 보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을 보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 그러니까 그게 덧붙이면 굉장히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내 주변에 사람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는 일해가지고 뭐 그냥 내가 먹고 살고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관계. 어.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 모른다, 잊어버리는 거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 하거나 음. 그냥 이렇게 밀어내거나 일부러. 근데 그게 이제 막상 진짜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상황에 딱 처했을 때는 그게 딱 보이는, 그 소중함이 보이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유가 뭘 것 같아? 그 이유가 왜 주변에 사람이 보일까? 어떤 혼자가 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 결국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두려움? 두려움. 혼자인 거에 대한 두려움을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 결국 사람은 사람한테서 어떤 그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인 것 같거든. 거기서 오는 어떤 삶의 어떤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내 예전에 그 동영상 보내준 거 기억나나? 이거 책대리 딱 시작하기 전쯤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했던 거 기억 안 나? 뭐지? 그 뭐 수백 년에 걸쳐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아. 인생의 행복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뭐 그런 테마였어.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제 추적 연구를 한 거지. 교수들이 3번, 4번 바뀌면서. 그래서 마지막 뭐 여러 진짜 몇백 가구의 몇천 가구의 그 가구를 나이가 들 때까지 추적 이제 연구를 했던 결과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도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는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믿는 친구랑 특히 남자는 친구가 좀 중요하다고 돼 있었고, 물론 와이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한 번 더 이 책을 통해서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말대로 그렇게 잊고 살잖아. 잊고 사는데 이런 책을 읽거나 죽음을 주기적으로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 관계에 대한 소중함, 주변의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우고 더 늦기 전에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근데 여기서 또 유지하는. 도돌이표 같은 얘기가 난 또 질문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아몬드의 말미에서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 그렇지. 그냥 보고 싶고 생각나고 찾아가는 그냥. 것.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묘사를 해보자면. 근데 이제 내가 그때도 반론을 했던 게 그 사람이 좋아서 찾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내가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워서 찾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양면성은 뭐 흑백 논리로 나누지를 못할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좀 분명한 거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히 무조건적인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렇지.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미숙한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고 학대하는 그런 일은 좀 드물잖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이제 논외로 두고 특히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 거의 대부분 전제가 되잖아.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랑을 그냥 샘플로 봤을 때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행복한 거지. 그렇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 상상해 보면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나도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줌으로써 굉장히 더 행복해 하시거든. 그거를 타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면 되게 더 행복하겠지. 근데 그게 쉽지나,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넘어서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걸 방해하는 게 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조금 일방향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신뢰가 일단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혹은 영원히 같은 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 다음 넘어서는 게 와이프. 그러니까 가족이 생기는 첫 타인인데 경계가 무너지는, 그렇지. 경계가 흐려지는. 근데 물론 그 사람도 관계가 힘들어지고 이혼을 하거나 돌아서면은 그렇지. 한순간에 남이 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종류가 친구. 그러니까 가족 중에는 형제, 부모, 자식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내, 친구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것 같긴 하잖아. 그렇지. 그걸 방해하는 요인은 내 이기심인가? 내 방어 기제인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자기 자신의 방어 기제나 이기심. 그렇지. 그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이 그 벽을 허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은 그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은 나중에 외롭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너나 나나 공통된 점을 따지면 방어 기제가 좀 있고, 그 대인 민감성이, 사회 민감성이 좀 크고 높고, 대신 내가 봤을 때 너나 나나 이게 마음이 나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열인 것 같거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 사회에서 홀로 독립된 개체로서 막 독고다이로 살기도 어렵고, 그렇지. 그렇다고 막 무리지어서 살기에도 열이고, 맞아. 뭐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네가 얘기했던 의미랑 조금 이어지는 게, 그냥 의미를 찾거나 해석할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나는 그냥 친구가 좋아서 친구랑 부대끼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부대끼면서 뭐 100명 부대껴서 3명 남으면 이 친구들이 내 불알 친구고 영원히 갈 거야,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저 친구는 이래서 나랑 친하고 저 친구는 이래서 친하고 계속 스스로 정리하고 뭐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친구를 그렇지. 만들어가는 과정도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실질적으로 탁탁 피부로 하면서 쳐나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계산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지. 뭐 어떤 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자기가 제일 근데 여기서 그냥 실질적인,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가 빠지니까, 그래. 그냥 네가 죽기 전에 너는 어떤
그걸 남기고 싶어? 어떤 의미를 남기고 남기고 싶어? 여기는 폴은 가족과 자식을 남겼지. 그리고 일을 사랑했고, 일을 자기 문학을 사랑했고. 그거. 글쎄 남기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던 삶이었다. 나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했다라고 이 사람은 정의하고 가잖아. 나는 좀 더 이제 당연히 가족,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가고 싶다. 좀 더 되게 추상적인가? 아니. 그러니까 영도가 만약 너가 나에 대해서 너가 봤을 때 내가 너를 한 50 정도만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은 난 70, 80에 대한 관심이 너한테 있고 그만큼 너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나의 70, 80의 마음을 너에게 느끼게 해주고 가고 싶어. 50이 아니라 나는 70, 80만큼 널 좋아해. 너한테 나는 굉장히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이든 뭐든 알게 해주고 가고 싶어.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와이프고 두 번째가 우리 부모님들 세 번째 그 다음에 친구거든. 그 사람한테 내 부모님이 마음을 들으면 섭섭하시겠다 야. 내 마음을 부모님 뭐 내리사랑이니까 내 마음을 쉽게 말해 전달하고 가고 싶어. 그게 내가 남기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데? 지금 잘 안 되는 이유? 잘 되고 있어? 아니 잘 안 돼. 그게 충분히 이유가 못하고 있는 뭔데? 그냥 다음에 하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자연스럽게 전달되겠지. 이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는 이유가 뭔데? 미루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속에 나의 미래가 더 많이 아직 뭐 나는 나에게 남아있는 삶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 당장 진짜 내가 지금 당장 뭐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장 내일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당장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게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아니라 가정이고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에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남아있는 거에 더 많은 확률을 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쉽게 말해서 피곤하니까 아니면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이 마음은 다음에 시간 될 때 전달하지. 조금씩 전달하지. 이렇게 특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는 뭐 매일매일 붙어 있는 가족은 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떨어져 있는 상대에게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조금은 더 미뤄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뭐 어떤 네가 이제 첫 번째가 남기고 싶은 그렇게 거?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기고 싶은 거? 첫 번째는 그 마음을 남기고 싶고 두 번째 네가 아까 얘기를 계속 하다 말았었거든. 아 그래. 두 번째는 글쎄 남기고 싶은 거? 야 근데 난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지. 우리가 시험 공부를 시험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그러니까 시험을 늦게 쳐. 시험 기간에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았어. 그럼 우리가 놀잖아. 놀다가 시험 기간 하루 전에 바싹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친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뭐 한 2, 3주의 시험 기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봤느냐인 건가? 그러니까 이 얘기지. 그러니까 비유를 뭐로 한 거냐면 나는 내 삶에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내 삶에 집중을 하다가 삶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닥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하는 거야. 몰아서 부모님을 챙기거나 그렇지, 친구를 챙기거나. 그렇지. 그러다가 시험 쳐버렸어. 딱 지나가. 그럼 또 까먹어. 내 그치. 삶에 또 돌아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웃기지만 시험을 쳐버리고 나면 시험 공부한 걸 다 잊어버리잖아. 그치. 그게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그렇지. 하잖아. 가장 단순한 비유를 들었을 때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뒤로 되는 거지. 미루고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맞아. 생각이 나는 갑자기 들었어. 명확하네. 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가 떠오른 건데 얘기해.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진짜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 아이씨, 망했어, 이번 시험. 준비 제대로 못했어. 한 3주 공부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못했어. 에이, 다음에 기말고사 있으니까 그때는 제대로 해야지.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 그래서 진짜 미리미리. 거기서 해야 될 예를 건 들어 해야 되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그 뒤로 미루는 것들은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케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 삶이 영원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유한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무의식 속에 내 삶은 무한해, 영원해 라는 게 잠재의식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의 길이보다 그냥 내 시간에 내가 닥친 욕구를 더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친구랑 놀고 싶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나 오늘 진짜 놀고 싶어. 근데 나 내일 죽어. 너 놀래? 아니면 네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할래? 라고 했을 때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재의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뒤로 미루는 것 같진 않거든,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하거든. 왜냐면 당장 오늘 레포트 데드라인이야. 기획서 내야 돼. 그럼 오늘 뭐 친구 나발이고 뭐 그냥 바로 뭐 밤새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게 일이 달려있는 직장이 그게 달려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거는 하는 것 같아, 사람이. 나의 욕구를 우선해서.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이 더 있다라거나. 첫 번째는 시간, 그러니까 이 모르는 거야.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데드라인이 모르는 거지.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 그 데드라인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시험은 이렇게 했더니 망했어. 레슨원이 되는 거잖아. 우리 인생에서 부모님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고 그걸로 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생이, 우리 쉽게 얘기하는 대로 인생이 두 번 있어. 두 번의 기회가 있어. 그러면 확실하지. 그렇지. 해봤는데 내가 그 소중한 걸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 이거 너무 진짜 아쉽고 너무 속상해. 그러면 이제 하겠지. 남은 그 시간 동안에는. 근데 우리는 인생 한 번이니까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 너 말대로. 맞아. 데드라인을 모르고 그 소중함을 진짜로 진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게 진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야. 머리로. 그렇지, 머리로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왜냐면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해보고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후회를 했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후회를 했지만 모두 다 그렇게 그 경험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도 사실 없는 거지. 그게 진짜 소중한 걸까? 그걸 진짜 꼭 해야 되는 걸까? 경험이 없어. 그럴 것 같은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미루는 거지. 맞아. 아, 그렇구나. 그게 이 연장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롱텀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중하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전혀 지금 모르고 우린 행동하잖아. 그렇지. 지금 이 지나가는 인생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 네 말대로 그러니까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덜 소중한 일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렇지. 거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하는 걸 다 내팽개치고 사소한 걸 그렇지. 내팽개치고 중요한 것만 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러면은 또 결국은 또 인생 데드라인에선 또 후회가 남을 거고 아쉬움이 나올 거니까 그런 걸 적절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하고 싶은 건 아마 지금 할 거야. 근데 나중에 미루는 거를 가능한 미루지 말라. 그렇지. 할 수 있을 가능한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마치 시험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듯이. 그렇지.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야 시험 기간에. 맞아. 해놓고 그치? 맞아. 그런 어떤 시간 분배와 중요성의 분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네. 그런 거. 그게 조금 현명하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이란 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좀 현명한 삶인 것 같아. 진짜 그렇게 해야겠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욕구란 단어는 좀 안 어울리는데 나의 이 주머니들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시험 기간 전에 친구들이랑 당구장 가는 시간 줄여서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듯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는 것들을 줄여야 돼. 지금 맞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어차피 이게 알고 보면 얘기 나누고 보면 뻔한 얘긴데 맞아. 맞아. 뻔한 얘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서 어떤 그게 있는 거지. 단순히 머리로 알던 사실을 조금 더 지금 해야 된다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이해시킨 거지. 그렇지. 지나갔을 때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납득되고 그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 같아. 단순히 누가 주입식으로 알려주거나 단순히 단편적으로 머리에 들어온 그런 어떤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필요한 순간에 해야 되는구나. 지금 당장의 어떤 하고 싶은 걸 좀 줄이더라도 미루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영석이 너한테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명확해졌잖아.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 결혼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좀 결혼하고 이직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분명히 가야 이 구도가 그러니까 좀 명확해졌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봤을 때
영석이 너는 조금 더 네 인생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좋네. 아, 뭐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 아, 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되게 두리뭉실하게 있었던 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기 나누고 정리하고 싶은 게 다 정리가 된 느낌. 맞아. 조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근데 왜 잘 안 됐는지 잘 몰랐어. 근데 그게 왜 잘 안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봤고, 스스로에게 납득시켰고, 그렇게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어. 이렇게 된 거지. 맞아. 물론 더 많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다른 방식의 설명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죽음을 직면하는 작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으로 죽음을 직면해보고, 그렇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이 뭐 작가의 어떤 문학적인 뭐 능력이라던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맞아. 이 둘이 마지막에 의지하고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관계, 소중한 사람, 그런 게 제일 인생에서 결국은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이게 건강.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납득하고 정말 그렇다라고 몇 프로를 납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책과 또 이번 책, 그다음에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우리의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거는 자명하고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진짜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행복과 만족감의 차이가 다를 것 같거든. 그치. 우리가 그냥 뭐 생각의 방향을 조금 뭐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뭐 언제나 죽으니까, 아니면 죽음이 곧 닥치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언제든 또 죽을 수 있는 거. 누구나 죽는 그치. 거고. 맞아. 하루하루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하루하루 충실하는 게. 하루하루 충실하려면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우리의 그 24시간의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은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하는 시간으로 조금씩 할당을 하면 그치, 하루하루를 정말 그러네. 그렇게 왜냐면은 지금은 거의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다못해 나 같으면 뭐 이러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랑인 그냥 전화해 본다. 뭐 영도한테 그냥 전화해 본다를 그냥 실천해 보는 거지. 그러면서 영도가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더 높여가고 이해하고 그 마음이 나에 전달된 거니까. 그러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나의 하루의 시간 중에 일정 부분을
그렇게 쓰는 거지. 그건 다를 것 같아. 단순히 매일 전화하던 어떤 그런 행동은 똑같지만 그 마음과 전달되는 마음이 다르지 않을까. 난 그런 경우 많았거든. 이게 뭐 전 회사 사람들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부장님이랑 있으면 아이 사실 뭐 부장님 중에 내가 좋아했던 부장님 중에 아프신 분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잠시 휴직을 하신 분도 있거든. 전화해야지, 연락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자꾸 미뤄. 아 근데 그게 그 마음을 못 전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근데 부장님은 오해하고 그 이제 거기서 나는 하나의 그게 오는 것 같아.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는가. 근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야.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몰라, 나는 약간 감성적인 편이라서 이게 문득문득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 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뭐 좋았던 사람, 그러면 너랑 똑같이 연락을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근데 다 할 수 없어. 그렇지. 다 할 수 없는 게 첫 번째고, 내가 하지도 않아. 그렇지. 그렇다면 명확하게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 맞아. 우리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맞아. 우리가, 근데 나는 여기서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을 하는 기준이 필요한 건가? 왜냐면은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을 나누는 게 필요한 건가? 왜냐면 마음이라는 것은 가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나는 좀 아직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지는 게 결국은 관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아. 어떤 사람의 관계를 관리하는 걸로 연장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단순히 이 사람을 네가 얘기했던 무조건적인 관심과 사랑이라기보다는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러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딱 두 가지인 거지. 가족, 남. 맞아. 맞아. 가족, 남인 거고. 그건 확실해. 가족과 남은 이렇게 동등해질 수는 없잖아. 그치. 아무리 갭은 있으니 그렇게는 분명히 구별이 되지. 분명하게 딱 그냥 간단하게 딱 구분 내버리고. 그럼 우선순위는 사실은 가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우선순위가 먼저 가족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아닐 수 있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가족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오히려 제3의 어떤 그런 남이 나를 가족 이상으로 정말 돌봐주고 챙겨주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또 특이 그 케이스. 사람한테는 그렇지. 특이 되게 케이스. 네, 일반적으로는 가족. 근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가족 다음에 뭐 친구야. 근데 친구랑의 관계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깊어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또 맞아. 옅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10년 된 친구와 일주일 된 어떤 친구와 이게 단순히 10년 됐다고 해서 더 깊은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지. 그게 이제 그 10년을 어떻게 서로가 보내왔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또 그런 경중을 따질 수 아, 없는 여기서 단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봐, 지금 답이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떤 친구냐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해온 10년을 돌아볼 거잖아. 그렇지. 근데 10년을 돌아보는데 예를 들어 그 친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뭐를 함께 했고, 아니면은 뭐 평소 때도 항상 연락을 했고, 아니면은 뭐 이해관계에 대해서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서로 욕심이 없고 뭐 이런 뭐 건전한 친구의 관계 있잖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믿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확인해 올 수 있었던 사람이다라면 어떻게 10일을 만나서 마음이 엄청 잘 통한 친구랑 비교를 할 수 있겠노?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을 하고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계. 관계에 대해서. 그 같이 일을 하는 관계다. 뭐 예를 들어 파트너다 이러면은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맞아. 뭐 그거를 극복해서 성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믿고 뚫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단순히 떨어져 있는 그냥 친구다 그러면은 또 그거를 쟤는 내 불알 친구니까 평생 갈 거야 라고 또 말하는 것도 그건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왜냐면 어느 날 전화했는데 그 친구는 갑자기 뭐 사업이 엄청 성공해가지고 야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맞아. 물론 그런 이렇게 보는 건 어때? 그러니까 가족 빼고 남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거야. 100이면 100, 뭐 10명 10명. 그 안에서 단순히 시간의 어떤 그런 시간에 대한 뭐랄까 경중이 아니라 방금 말한 그런 기준으로 이 사람을 나래비 세우는 게 좀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어떤 그런 우선순위에서 내가 뭐랄까 오늘은 갑자기 뭐 50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불현듯 떠올라서 전화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 내가 그러면 그 위에 뭐 1번부터 10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고마움과 나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어떤 그렇게 소중함 어떤 그런 걸 했는가 라는 걸 자문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시간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쓴다. 그게 더 가치 있다. 그건 어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오늘 마음이 가는 대로 전화하거나 쉽게 말해 전화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가는 대로 전화하면 내가 오늘 그렇게 했으면 또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한번 연락을 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시간을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그런 어떤 리스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항상 지금 사람 관계 관리라고 하긴 참 표현이 근데 좀 여기서 쓰기 싫은데. 여기서 한 가지 네 얘기에서 이제 뻗쳐나가 보면 거기서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가 자식된 도리로서 잘해야 하지만 또 투정 부리고 막 우리 감정을 막 이렇게 그렇지. 표현할 때가 있잖아. 이런 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감정은 항상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은 너무 이상적이야. 맞아. 이상적이라서 하루에 얼마 정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할애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맞아. 우리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맞아.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답이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한테는 투정을 부려. 왜냐면은 그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 부모님밖에 없어.
왜냐면 부모님은 그걸 받아주시거든, 이해해주시거든. 근데 그런 투정을 친구들한테는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친구들은 그런 투정을 난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관계의 성숙도가 그런 거를 투정으로 푸는 거는 어머니와 나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부모님한테는 아직 정신적으로 어린 거야. 나 몸은 컸지만. 근데 아내와 친구와의 관계는 성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의 성숙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할애하는 것도 할애하는 거지만 우리에겐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케어 받는 것도 또 다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오늘 뭐 여보야 뭐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받는 것조차 나 우리가 할애했던 그 노력에 속한다는 거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그런 대안도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단순히 피하거나 맞아.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그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나의 노력이고 내가 케어를 받는 것도 그 사람이 그치. 나에게 소중한 노력을 해주는 시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조금 더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방어 기제를 낮출 수 있고. 그렇지. 그치. 재밌네. 아직 너무 나이 이만큼 먹고 아직도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이. 오케이. 더 하고 싶은 말 있나? 뭐 네 입장에서 랩업을 한번 해볼까? 예뻐. 그러니까 항상 뭐 메멘토 모리라고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그냥 단편적으로 항상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번 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한한 삶을 정말 짧은 유한한 삶을 산 사람의 어떤 그런 상황에 나를 감정이입을 해보고 그런 삶 속에 한번 들어가 봄으로써 더 뭔가 현실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이 너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한 번 더 짚고 정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짚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 너도 비슷해? 나도 너랑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생각. 확실히 있잖아. 이런 책 읽으면서 또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한번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읽잖아.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었나? 하여튼 이번에 읽으니까 그런 어떤 이게 순간이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어떤 상황에 쫙 들어가면서 너무 지금 약간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주변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이제 꾸준히 이렇게
돼가는 것이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고 아이씨 또 내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고 아직 나의 그런 어떤 뭔가 부족한 점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책을 읽음으로써 그런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서 앞으로 종종 이렇게 때로는 주기적으로 이런 부류의 책을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어쨌든 비슷하고 네가 느낀 거랑 비슷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서 나도 리마인드인데 조금 더 디플리 리마인드한 디플리 리마인드. 그런 느낌이고 클리어리 디플리 리마인드. 그렇지. 클리어리 디플리 리마인드. 혼자 하면 이렇게 또 생각이 또 발산 못했을 거야. 안 되더라고. 나는 이거 지금 되게 상쾌한데 이걸 읽고서 이게 맴도는 생각은 있고 맴도는 질문은 있는데 정리가 안 되고 더 확장이 안 돼, 깊이 안 들어가는 거야. 맞아. 사실 오늘 이거 하면서 무슨 말을 용도랑 해야 될까. 맞아. 내가 정리하는 생각이 없는데. 왜냐하면 또 책이 되게 심플하잖아. 어. 한 청년의 그냥 시한부 인생 선고 후 죽을 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금 1시간 반 했는데 나 한 30분에 오늘 사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냥. 근데 나도 그 네 카톡을 통해서 네가 약간 좀 라이트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느낌을 라이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생각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되고 뭔가 그렇더라고. 그냥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똑같았어. 이렇게 클리어 디플리 리마인드 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나도 컴팩트하게 해볼까라는 의미에서 이제 서두에 그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하드를 던지면서 우리한테 어떤 임플리케이션 있는 거를 도출할 수 없을 거라고 난 사실 생각을 했어. 임플리케이션 회사에서 많이 쓰는 시사죠. 리마인드 메일. 어쨌든 그래. 이 작가가 36살에 시한부 선고를 받잖아. 36살이거든. 우리 나이가 36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난 좀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 뭐 책을 통해서 의미를 뭐 찾았다기보단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로 내용으로 갔으니까. 이게 또 책대리의 뭔가 뭐지? 하여튼 책대리가 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니랑 내랑 혼자 생각하고 코드가 어느 정도 가치관이 약간 비슷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얘기 왜 하고 뭐 하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 왜 하냐 이럴 수 있어. 그럼 얘기가 이렇게 진전이 안 되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왜 하냐 이럴 수 있어. 그렇지. 내가 질문하면 영도가 거기 잡아서 더 얘기해주고 내가 거기서 더 끌고 내려가고 더 서로 끌고 내려가니까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그렇지. 오케이. 일단 이번 34회 책대리는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이제 내 생각에 요걸 라이브로 요건 아카이브로 가자. 책 내용이 거의 없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 거니까 요건 아카이브로 가고 라이브 찍다가 날린 거 그거 내가 다시 잘 살려보시오. 편집해서 올려놓고. 알았어.